게임 중독을 치료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공부를 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본승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1교시 전까지 열심히 게임을 하고 1교시가 되면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1교시 끝나면 또 게임을 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폰을 압수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세컨폰이라고 있죠. 교묘하게 숨겨서까지 게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게임에 열정적인 친구였습니다. 당연히 수업 시간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자습 시간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게임이 수업 시간에도 자습 시간에도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죠. 온갖 상상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게임 전략을 짜고 앉아 있습니다. 공부가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본승이 어머니도 느끼셨겠지만 본승이 본인도 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해보자 라고 좀 마음을 먹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치료 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치유 캠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입소를 해가지고 이제 몇 박 며칠을 머무르면서 인터넷에 관련된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중독된 이제 친구들을 좀 치료하는 곳인데 거기에 한번 찾아간 거예요. 이 엄마랑 아이랑 같이 찾아가서 전문 상담사분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본승이는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서 이 게임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승이가 왜 게임을 하는지 진단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보통은 이 게임이나 인터넷에 빠져 사는 친구들은 무언가로부터 회피를 하는 창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죠. 공부를 피해서 게임에 빠지고 인간관계를 피해서 게임에 빠지고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물론 인간관계죠, 피해서 게임에 빠지고 이런 도피처로서의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학을 가면은 대부분 없어진다라는 사실로부터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본승이는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학업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탈출하기 위해서 게임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무언가에 쉽게 중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요. 자, 자세한 상담 결과로는 본승이는 책을 피면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끈지끈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펴가지고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공부를 하기에도 진도도 안 나가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게임에 또 빠지는 거죠. 본승이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3등 이내에 꼬박꼬박 들 정도로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왜 갑자기 고등학교 때 게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중학교 공부량과 고등학교 공부량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습 깊이나 학습량 자체가 8배 가량 높아집니다. 자, 근데 중학교 때는 학습량이 8분의 1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더 적을 거고요. 강의를 들어서 학교 수업 플러스 대부분 학원 수업이겠죠. 학원 수업을 들어서 공부하는 게 가능했어요. 듣는 공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사실은 어떤 내용을 읽어서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이라고 하면은 강의를 들어서 시간이 한 5에서 6 정도 걸립니다. 5배에서 6배 시간 더 걸리는 거죠. 자세하고 친절한 강의일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아이들이 읽어서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분들은 그 아이를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 자그마한 내용을 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듣는 강의는 같은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커버가 좀 돼요. 왜냐하면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하루 종일 학원에 있으면 이 학습량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강의 시간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학습량 플러스 심화 몇 배? 8배쯤 됩니다. 이게 이제 학원 강의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양이 되는 거예요. 강의를 8배 늘릴 수도 없잖아요. 하루 종일 이제 강의를 들어도 이게 다 커버가 안 될 거예요.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니까요. 초등생도, 중등생도, 우리도, 고등학생도 모두 하루는 24시간이기 때문에 듣는 공부를 가지고, 즉 강의를 들어서 이걸 커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승이는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평균 65점대가 나와버립니다. 충격이죠. 우등생 소리를 들었던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건 생각보다 흔한 사례입니다. 본승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도피처로서 게임을 찾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본승이는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본승이는 읽기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글자를 읽어서 이해할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승이는 이 치유센터 말고 학습센터를 찾아갔어야 됐죠. 자, 읽기 능력이 좋아지면은, 즉 글자를 읽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오는 능력이죠.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좋아지면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약 8배 빠르게, 많게는 20배도 빠르게 학습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서 이해가 되니까 부가 설명도 필요가 없고요. 그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읽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즉 학습량이 한번 점프할 때 성적이 곤두박질을 치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확실히 성적이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읽기 능력을 키워주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현재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중학생 어느 쯤에 위치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나이대의 교과서 혹은 책을 읽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다 힘들 거예요. 힘들다면 수준을 내려서 초등학생 수준의 책을 읽어서 먼저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충격받지 마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초등학교 책을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반이 넘을 겁니다. 읽기 능력을 높여서 학습 능력이 많이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학습 속도도 굉장히 강의를 듣는 것보다 빨라지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본승이의 문제는 학업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게임으로 도망가게 만들어준 거죠. 공부를 스스로만 할 수 있으면 학업 스트레스는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책상 앞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싶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문제를 끙끙대지 마시고 그 학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지 마시고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서 초등학생 칸에 있는 책을, 동화책도 좋으니까 소설도 좋고요, 아무거나 한 개를 끄집어 내가지고 읽어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학업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해법은 매우 쉽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년을 내려서 그 학년에 맞는 책을 먼저 읽어서 이해를 하고요,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업 능력 따라서 조금씩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원리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밑에 무료 책을 다운받아 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다운받아 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게임이든 모두 중독에 빠져 있다고 느낄 때면 이게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학업 스트레스가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저학년 책부터 읽기 시작해서 책 중독으로 도피를 한번 해보세요. 학업 능력이 올라가게 되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뭐 하고 있어요? 서점으로 뛰어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